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효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 공세에 20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6% 내린 2053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뉴욕 증시가 연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간밤에 미국 주요 3대 지수 역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주요 3대 지수는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4%, 1%에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18%, 다우존스 지수는 0.1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현재 0.2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53% 올랐고요. 2058.9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네요. 0.09% 하락했습니다. 669.8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장 상황에서는 4.37포인트 오른 2058선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수가 비슷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지수 상승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1,216억 원, 기관이 104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1,314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15억 원, 그리고 기관이 22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49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네, 선물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56억 원, 그리고 기관이 256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181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 컸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큰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10일에 이 상장 유지 최종 결정이 되면서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죠. 현재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8.98% 상승을 했습니다. 39만 7,500원에 현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창입니다. 한창은 현재 9.6%의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네요. 170원 올랐고요. 1,94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원시스템즈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6.98%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6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국특수형광입니다. 120원 올랐고요. 4.57% 상승했습니다. 2,745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현재 이틀 연속으로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500원, 590원 떨어졌습니다. 9.75% 하락한 5,46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G충방입니다. 7.13% 하락하고 있습니다. 160원 5원 떨어졌고요. 2,150원의 현재 흐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월드 보겠습니다. 이월드는 6.14% 하락했고요. 170원 떨어진 2,60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전일 대비 25.76% 상승을 했습니다. 2,540원 올랐고요. 현재 12,45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코입니다. 미코는 22.53%라는 빨간 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700원 오른 3,740원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라티알입니다. 1,420원 올랐고요.
7,97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하는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9.84%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1,500원 떨어졌습니다. 14,2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닉글로리입니다. 9.04%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네요. 50원 떨어졌고요. 503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1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진한 경제 지표와 함께 미국 월가에서 나타난 매도세의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네, 니케이 지수 전일 대비 2.12%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219엔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 또한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종가 대비 0.82% 하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전일보다 1.2%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 역시 1.16%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 증시 네,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11% 상승을 했고요. 23.25포인트 올랐습니다. 21,241.29포인트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은 0.82%로 1%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31포인트 빠졌고요. 22,584.58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0.49% 상승을 하고 있네요. 46.26포인트 올랐고요. 9,693.95포인트 네,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인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아태중화 부문을 신설하면서 공격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하고 또 대만과 타이페이 등에도 이 지점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한국타이어가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을 총괄할 아태중화 부문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시아, 중국, 유럽, 미주 등과 같은 주요 거점 지역에는 본부는 그대로 운영되고 이 아태중화 부문은 별도로 활동할 계획인데요. 아태중화 부문은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또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이 부상하면서 한국타이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낸 매출은 미국의 36% 수준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요. 이 아세안 지역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2억 명에 달하고 이 중산층도 급속하게 현재 팽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탄탄한 내수 시장이 인도네시아의 강점이 될 거고 또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주도권 다툼을 현재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인도네시아 지점을 법인으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또 성장세를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산업 전문기관인 LMC에서 분석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3년까지 2.9%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이 신흥시장이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으로 글로벌 타이어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이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아태중화 부문을 신설하면서까지 신흥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포화 상태라며 신흥시장을 공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타이어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입니다. 전일 대비 0.48%입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41,3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CJ 대한통운이 2천억 원 규모의 3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향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사전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7일 채권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이 CJ 대한통운은 신종 자본증권 발행 검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발행 규모는 2천억 원의 내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CJ 대한통운은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와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룽칭물류, 또 2017년 베트남 제마뎁 등을 인수하면서 올해는 미국 물류회사까지 인수를 했고 최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물류사 회사도 현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은 급격하게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차입금 증가도 커졌습니다. 이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급격하게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차입금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 한국기업평가는 5월 정기 평가를 통해서 상가 전 영업이익 대비 순차입금이 6배를 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한국신용평가 역시 이 경우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CJ 대한통운이 현재의 재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면 AA 신용등급을 반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자금 조달 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데 CJ 대한통운은 3호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94% 상승했습니다. 1,500원 올랐고요. 16만 5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기 위기에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기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자격이 유지된다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분식 회계 혐의를 벗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제는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7%, 20% 상승했습니다. 15만 8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 불확실성이 사라진 효과로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연구원은 기심이 심의 결과 후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라는 이 큰 장애물은 피했지만 금융당국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건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아난티입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아난티가 이 짐 로저스를 사회 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7.2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0원 올랐고요. 12,55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는 27일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짐 로저스를 임기 3년 사회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고 전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손꼽히는 유명 투자가인데요. 지난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현재 밝힌 바 있고 2016년에도 북한 화폐와 또 채권 투자를 언급하는 등 북한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투자 분석가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이마트입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은 11월 11일 오늘이죠. 이마트에 대해서 굿푸드 홀딩스 인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18만 4천 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이죠. 이마트는 공시를 통해서 미국 식품 전문 리테일 이 굿푸드 홀딩스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굿푸드 홀딩스는 이 2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6,700억 원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인수 금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전해졌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이번 인수는 미국 시장의 진출 본격화와 또 현지 시장에서 소싱 물류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획득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할인점 시장은 소비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현재 약 5%에서 7% 수준의 기존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매크로 지표 둔화를 염려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과 비교할 때 영업 환경이 우호적이고 또 이 굿푸드 홀딩스의 영업 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마트는 2019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 번화가에 이 마켓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현지 업체 인수를 통해서 내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고 또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서 향후 마켓과의 시너지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힐라코리아입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7일 힐라코리아에 대해서 글로벌 브랜드 리뉴얼 효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힐라코리아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입니다. 전일 대비 0.19%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52,9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라코리아는 2015년부터 시장 전반에 구매력 있는 30대에서 40대에 이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미래 주요 소비층은 10대와 20대를 고객을 타깃층으로 교체하고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힐라코리아는 휠라의 브랜드로 이 국내와 미국에서 신발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동시에 브랜드에 대하여 글로벌 라이센스로부터 로열티도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 풀 프로젝트 법인과로부터 매출의 3%를 디자인 수수료를 인식하고 보통주 15%에 대한 지분법 이익과 배당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이틀시스트, 풋조이 등 골프 의료와 이 용품 판매 사업을 전개하는 아쿠아시네트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브랜드 리뉴얼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레트로풍 디자인으로부터 투박해 보이는 운동화인 어글리 슈즈와 또 더불어 팬디 등 글로벌 명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 또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브랜드 로열티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늘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네, 18,600원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은 2015년 7월 70세 이상에서 2016년 7월 65세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연구원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 인구 노령화로 인한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 적용 인구 확대 및 더불어 본인 부담률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수 부문에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